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65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퇴직금 봉투를 손에 쥐고 평생 가장 외롭고 두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마주한 자식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지 지금 바로 사연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해가 넘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구두끈을 메고 집을 나섰던 구청 공무원의 삶이 마침내 끝이 나던 날, 제 손에 남은 것은 오래된 공로패 하나와 평생의 노동이 고스란히 담긴 퇴직금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세상이 참 한가롭고 편안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매일 아침 갈 곳이 없어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일은 생각보다 쓸쓸하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텅 빈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돌덩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작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그리도 다른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아도 늘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번듯하게 졸업하더니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단번에 입사하여 이른 나이에 참한 며느리를 얻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찾아와 제게 두둑한 용돈 봉투를 내미는 큰아들을 볼 때면 주변 이웃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눈길은 언제나 그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들 녀석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둔하고 융통성이 없어 학교 성적도 늘 바닥을 기었습니다. 삼수를 하고도 겨우 지방에 이름 없는 전문대 자동차 정비과를 문턱만 밟고 나왔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온종일 방 안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며 백수로 지냈습니다. 부침성도 없고 말수도 없어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도 어미 잃은 고양이처럼 제 눈치만 살살 피하는 녀석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녀석의 나이가 30을 훌쩍 넘어서자 이제는 동네 미용실이나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작은 애는 요즘 뭐 하냐고 묻는 다정한 안부조차 제게는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묘해서 잘나가는 손가락보다 아프고 굽은 손가락에 자꾸만 온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먼저 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받은 통장을 거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며칠 밤을 하염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자 마지막 자산이었지만 평생 방 구석에 갇혀 백수로 늙어가는 작은 아들의 앞날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내리고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절반을 털어 동네 외곽의 한적한 길목에 있는 오래된 조립식 건물 한 칸을 얻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나마 학교에서 배운 게 자동차 정비였으니 아주 작고 초라하더라도 제 손으로 기름을 묻혀가며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카센터를 차려주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고 모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늘 합리적인 계산 속에서 살아온 큰아들의 눈에는 제 선택이 무능하고 대책 없는 동생에게 평생의 노후 자금을 길바닥에 내버리는 미련한 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큰아들은 제 집 전화를 걸어와 언성을 높이더니 평생 가족들에게 집만 대던 저런 놈에게 왜 아버님의 소중한 퇴직금을 낭비하시냐며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보태주지 못하셨으면서 평생 사고만 치고 놀고 먹던 동생에게는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내어주는 법이 어디 있냐는 큰아들의 서운함 섞인 원망은 제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형제간의 거리감이 이렇게 돈 문제로 갈라지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판을 달고 문을 연 작은 카센터였지만 현실은 제가 꿈꾸었던 소박한 성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기술도 아직 서툰 데다가 워낙 부침성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다정한 인사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정비라는 것이 손님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야 단골이 생기는 법인데 녀석은 그저 멍하니 주방 구석에 앉아 걸려오지 않는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거나 먼지 쌓인 공구함만 닦아대기 일쑤였습니다. 개업 후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수리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 퇴직금 통장에서 적자를 메워야 하는 나날들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오후 카센터 주변을 서성거리며 셔터문이 굳게 닫힌 가게를 바라볼 때마다 제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멈추지 않았고 내가 정말 자식 인생을 더 망쳐놓은 것은 아닐까 싶은 후회와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작은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저와 식탁에 마주 앉아서도 밥알만 새고 있을 뿐 도무지 제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녀석을 다그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작은 아들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텅 빈 얼굴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네 복덕방에서 오랜 지인들과 바둑을 두던 중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늘한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동네 지인 한 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내 작은 아들 녀석 말이다. 요즘 보니까 낮에는 가게 문을 꽁꽁 닫아놓고 파리를 날리면서 왜 밤마다 캄캄한 외곽 카센터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수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냐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카센터 주변으로 정체 모를 낡은 차량들과 이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힘든 표정을 짓던 자식이 밤마다 어미 아비 몰래 카센터 불을 켜놓고 무슨 은큼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가 싶은 불길한 의심이 제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불법 개조나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장비를 빼돌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돈이 궁해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닐까 싶은 무서운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며 법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제 삶이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가난할지언정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거나 부끄러운 짓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자부해 왔는데 뒤에서 작은 아들이 제 퇴직금을 발판 삼아 추악한 사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배신감과 두려움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밤바람이 유독 시리게 뺨을 때렸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자식을 향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어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녀석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캄캄한 밤안개를 뚫고 카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동네 외곽에 인적이 끊긴 길목에 홀로 서 있는 카센터 건물은 지인의 말대로 창문 틈새로 밝은 형광등 불빛을 길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쇳소리와 함께 거친 기계 마찰음이 나지막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잠겨있지 않은 카센터의 무거운 철제 셔터문을 거칠게 위로 올리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자식 놈의 덜미를 잡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며 고함을 지르려던 제 입술은 눈앞에 펼쳐진 경악할 만한 광경 앞에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센터 마당 한가운데에는 낡고 칠이 벗겨진 동네 독거노인들의 전동 휠체어 세대와 폐지를 주울 때 쓰는 구멍난 낡은 소형 탑차 한 대가 리프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아들은 온몸에 새까만 기계 기름때를 범벅으로 묻힌 채 낡은 점퍼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그 휠체어의 바퀴와 모터를 밤새 홀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낮에 마주쳤던 동네 구부정한 독거노인 두 분이 카센터 구석 난로가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작은 아들의 일하는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낮에는 자신의 부족한 정비 기술과 똑똑한 성격 때문에 손님들이 차를 맡기지 않자 자신이 직접 동네 길목을 돌며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가 고장, 나도 수리비가 없어 타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낮에는 손님이 없어 벌 돈이 없으니 밤마다 거동이 힘든 노인들의 낡은 탑차와 휠체어들을 카센터로 직접 끌고 와서 무료로 밤새 고쳐주며 정비 기술을 남몰래 연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들은 돈이 없어 미안하다며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작은 아들의 거친 기름 묻은 손에 억지로 쥐어주곤 하셨는데 작은 아들은 그 꼬깃꼬깃한 돈들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정비대 한 구석에 노인 때 묻은 플라스틱 통 안에는 노인들이 고맙다며 전해준 구겨진 지폐들과 함께 제 명의로 된 은행 입금증 서너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기술이 부족해 아버지가 차려준 카센터를 적자로 만들고 퇴직금을 축내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노인들이 쥐어준 그 1,000원짜리 폐짓돈을 모아 매달 제가 지불하던 카센터 대출 이자를 제 통장으로 몰래 입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겨진 통장과 입금증을 바라보는 순간 머리를 커다란 쇠종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웅웅거리는 충격과 함께 제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식이 밤마다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거라며 색안경을 끼고 의심했던 제 얄팍한 마음에 지독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기름때 절어있는 자식의 거친 어깨를 꼭 껴안았고 작은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평생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며 제 점퍼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밤마다 독거노인들의 고장난 발을 무상으로 고쳐주며 기술을 익혔던 작은 아들의 눈물겨운 미담은 머지않아 동네 길목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노인들이 주변 지인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 카센터 총각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기술이 좋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 따뜻한 사연은 동네 어머니들이 모이는 인터넷 맘카페와 작은 지역 신문 구석에 기사로 실리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광고 하나 없이 오직 작은 아들이 밤새 흘렸던 정직한 땀방울과 진심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차량들이 이제는 동네 외곽의 작은 카센터 앞에 매일 아침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고 숫기가 없었지만 찾아온 손님들의 차를 제 부모의 차처럼 꼼꼼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과잉 정비 없이 양심적으로 고쳐주었고 그 성실함은 한 번 온 손님들을 모두 평생의 단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매달 적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던 제 주름진 얼굴에도 비로소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찾아왔고 카센터는 매일 오후 활기찬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큰아들의 변화였습니다. 동생을 그저 무능하고 한심한 존재로만 여기며 평생의 짐이라 원망했던 큰아들은 동생의 정직한 성공과 따뜻한 심성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한 뒤 깊은 깨달음을 얻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참한 며느리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정말 오랜만에 카센터를 찾은 큰아들은 주방 구석에서 기름을 묻히고 서 있는 동생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형으로서 너무 모질게 굴어 미안했다는 무언의 눈빛이 두 형제의 시선 사이로 따뜻하게 오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오랜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자식 문제만큼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가슴을 치며 울던 수많은 밤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세상의 화려한 기준과 잣대로만 자식을 재단하려 했던 제 눈이 어리석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고 낡은 자동차도 제 갈 길을 안다는 옛말처럼 제 작은 아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어두운 밤바닥에서 자신만의 정직한 길을 묵묵히 닦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는 작은 아들의 든든한 등허리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남은 황혼이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은 따뜻한 안식을 찾았음을 조용히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털어 차려준 자식의 카센터,
그 캄캄한 밤을 밝히던 불빛의 정체가 결국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정직한 진심과 아버지를 향한 눈물겨운 미안함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고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성공이나 대기업이라는 간판 대신 온몸에 새까만 기름때를 묻혀가며 묵묵히 제 밥벌이와 도리를 다해낸 작은 아들의 그 거친 손이야말로 아버님이 자식 농사로 받아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적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원망하며 마음의 거리를 두었던 큰아들 역시 동생이 흘린 그 정직한 땀방울의 무게를 보며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감동적인 밤이네요. 살아가면서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며 자책하시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들만의 정직한 속도로 따뜻한 울타리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자식의 서툰 손을 한번 가만히 쥐어주는 그런 포근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